자, 확률의 뜻입니다. 확률은 뭐죠? 확률은 아주 간단해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가능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확률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가능성이에요. 근데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너무 막연하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좀 표현한 게 있고요. 몇 가지, 물론 수학적 확률 말고도 무슨 확률에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이 가장 중요하게 별표시 할게요. 자, 수학적 확률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뭐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자, 중요한 건 뭐죠? 경우의 수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거 왜 경우의 수가 중요할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뭐예요? 순열과 조합.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란 결국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전체가 뭐죠? 여기 보니까 표본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뭐예요? 표본공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죠. 그리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지금처럼 해당 사건, 그래서 우리는 전체분에 해당.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말로 간단하게 하면 전체분에 해당이에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 풀 때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로 푸는 문제가 10문제면 7문제, 8문제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인데요. 어떤 특정한 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이러하지 않을 수도 있고 100%를 할 수 있지만 110%는 없어요. 그래서 0부터 1까지일 거고요.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뭐가 될까? 그러면 N, S, 이 전체 일어나는 경우와 전체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1이 될 거고요. 공사건은 뭐죠? 해당 사건이 뭐가 돼? 어떤 특정한 공사건은 뭐가 돼? 빵이죠. 그럼 분자가 0일 테니까 전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페이지 1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확률의 뜻인데 한번 볼까요? 확률은 뭐라고 되어 있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죠.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 특히 요즘에 확률이란 말 되게 많이 쓰지 않나요? 선생님 100%가 어딨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우리 경험적인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수학적인 표현으로 그 다음에 표현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모든 세상은 확률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란색 위주로 다시 한번 볼게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기호를 PA라고 쓰는데, probability. 발음 괜찮았나요? 자,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P가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A라는 사건의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내용들이 있는데, 노란색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아까 근원 사건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특정한 사건의 원소가 하나인 거라고 했죠. 가능성을 모두 같다고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가 있을 때 주사위 1이 나올 가능성과 2가 나올 가능성과 3이 나올 가능성이 같죠. 이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사위의 모양이 다 똑같다면, 각 면의 모양이 똑같다면 각 눈이 나올 뭐가 된다? 가능성이 똑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에서는 이 정도 내용이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립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를 봤더니 1은 정말 면적이 좁고 나머지 숫자만 크다면 당연히 정육면체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일 때는 확률을 표하기가 좀 다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같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푼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잘 넘겼나? 오케이. 수학적 확률을 첫 번째로 보게 될 텐데 수학적 확률은 지금 보니까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서 우리가 특정 사건에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우리가 배우긴 건 어떻게 배웠다? 순열과 조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수학 하에서도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 내용까지 다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쭉 써 있는데 확률의 기본 성질 어렵지 않아요. 확률은 A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전체 아니면 빵 아니면 전체이기 때문에 공집합 공사건 아니면 그다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걸 뭐하더라? 표본 공간 사건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전사건이라고 합시다. 전사건. 그래서 어떤 사건은 공사건에서 전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부터 1까지고요. 확률은 해서 0에서 1까지 숫자로 나타내진다. 뭐 여러분 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사건은 지금 보니까 1이고 공사건은 빵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근원 사건이 기대 닿다는 말은 그냥 쭉 볼게요. 확률의 간 근원 사건 가능성이 같다기 때문에 순열 조사의 미묘한 경우는 된다. 쭉 써 있으니까 어떤 A라는 B라는 C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3대 1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표를 보면 확률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신공이 2개 있고 거몽이 1개 들어있을 때 신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3개 중에서 2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자, 여기서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색 공이 종류가 있고 흰공을 뽑았을 것이라고 나온 확률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확률의 분모가 이루어진 표본 공간의 기대 정도와 같아 하므로 확률을 이분해할 때 근원 사건은 흰공과 검은 공이 근원 사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공이 많으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게 있죠. 뭐가 있냐면 흰공은 되게 쬐끔한데 검은 공은 엄청 커. 그럼 당연히 그때 확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공의 개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한다?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라는 전제를 깔아요. 물론 색이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참 가능성이기 때문에 랜덤하게 뽑았을 때는 흰공과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은 모두 같아요. 근데 흰공이 많기 때문에 흰공의 확률이 더 뽑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개의 확률이 또 존재하는데 통계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계적 확률 옆에다 뭐라고 쓸까요? 표를 이용. 자, 통계적 확률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표를 이용하고요. 사전에 수치가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어떤 데이터, 아까처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접 사건에서 구한다면 수학적 확률이고요.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이미 데이터, 우리가 의미 있는 자료들을 모아놔요.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하여 A라는 사건이 지금 보니까 횟수 Rn이라고 했을 때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그때 전체 n에서 특정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 값에 가까워진다.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는 게 수렴이라는 개념 관련돼 있어요.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안경을 쓴 학생이 만약에 20명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 100명을 다 조사 못해서 각 반에 있는 학생을 조사해 봤더니 각 반이 10명이 있어. 근데 어떤 반은 2명 있고, 어떤 반은 3명 있고, 어떤 반은 1명 있고, 어떤 반은 2명 있고, 어떤 반은 2명 있는데, 그랬을 때 시행을 많이 했더니, 결국은 우리는 전체 100명 중에 20명이 안경을 꼈던 거랑 똑같이 데이터를 조사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 원래 있었던 특정한 값에 가까워져. 20명, 그러니까 결국 20%가 안경을 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통계적 확률이 그거는 뭐라고 한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도 중요한 말이 더 있는데, 자, 이때 과거의 경험과 통계를 바탕으로 확률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의미에서 통계적 확률을 뭐라고 한다? 경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에서 어떤 팀이 이길 건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어떤 걸 얘기하죠? 그 두 팀의 역대 전적, 통계적 확률이죠. 그리고 주식 같은 걸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표를 본다고 하거든요. 차트를 본다고 하는데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주식이 떨어질 건지 오를 건지도 그렇게 예측하죠. 그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노란색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시행의 횟수를 한없이 크게 하면, 자, 한없이 크게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죠. 한없이 하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어느 때? 한없이 커진다. 예를 들면 100번 한 것보다는 1000번, 1000번 하면 10,000번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원래 근원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수학적 확률과 아주 같아진다. 그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수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자주 나온 거지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확률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근데 동전 2번 던지면 한 번 정말 앞면에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 때는 100번 던졌을 때 70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000번 던졌으면은 거의 5,000번에 가까워질 거고요. 1,000,000번 던지면 500만 번에 가까워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5억 번을 던진다면 1억 5천만 번, 되게 어려운 숫자를 선택했네요. 그 번까지는 거의 앞면, 뒷면의 숫자가 비슷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고, 중요한 것보다 n이 합씩 커졌을 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된다? 거의 일치하게 된다라는 학문적인 얘기입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 기하학적 확률은 이렇게 할까요? 길이, 또 뭐죠? 면적, 부피를 통해서 확률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길이와 면적과 부피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하든 아니면 수학적 확률을 하든 경우를 셌지만 자, 물어볼게요. 이 면적 안에는 몇 개의 값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할 수가 없죠. 왜? 점을 찍은다 그러면 점은 몇 개를 찍을 수는 있지만 점은 크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점으로 몇 개의 점을 찍었나 알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자, 길이나 면적과 부피는 측정된 값을 가지고 상대적인 걸 통해서 기하학적 확률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천천히 볼게요. 우리가 x가 0부터 10까지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체예요.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은 1에 2에서부터 5까지예요. 자, 그림을 다시 선택해 보면 자, 0에서 10까지가 전체인데 그 중에 2에서 5까지 요만큼이 a야.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은 하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점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 어떡한다? 전체 길이가 얼마야? 10이죠. 딱 하나 나왔네요. 됐나요? 전체 길이가 10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건의 길이는 3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10분의 3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확률이에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양궁인데 우리 양궁 잘 쏘죠? 전체 면적이 있고요. 특정한 점수대의 면적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골드라고 그래서 10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관역에 꽂힌다는 전제에서 전체 관역의 면적에서 10점에 해당하는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10점에 꽂힐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전체 면적이 80이라고 했을 때 특정한 면적, 10점에 꽂힐 면적 5라고 하면 16분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관을 꼰다면 16개 중에 1개 정도는 10점에 꽂힌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양궁할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10점에 엄청 많이 꽂죠. 그건 대단한 연습을 통해서 확률을 이겨낸 겁니다. 자,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속된 별량이에요. 됐습니까? 연속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측정은 가능하지만 셀 수는 없다. 오케이?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S의 가장 가능성의 정도가 기대될 때 우리는 포함된 영역에 그 다음에 포함된 영역에 그리고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어떤 개수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영역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영역의 길이, 특정한 영역의 면적, 특정한 영역의 부피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면적의 길이와 면적과 부피로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기하학적 확률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물론 길을 하든 아니면 면적을 하든 뭐 해야 된다? 그려서 해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상당히 해서 기하학적 확률이 쉬울 것 같지만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확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